예, 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유타가 뭐 자원들 재계약을 했습니다. 뭐 재계약을 했어요. 지금 이제 뭐 제목에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콜, 커프, 베이멜카 뭐 이런 자원들 결국 이제 재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베이멜카도 뭐 주전 같은 느낌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하는 그림인데, 뭐 목적성이라든가 왜 이제 이런 계약을 했는가 뭐 이런 부분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메테 선수를 뭐 그 뭐냐 요 선수를 재계약하기 전에 또 재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미리 들어갔었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요 세 명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콜이랑 커풋은 1년 재계약하게 됐고, 그리고 베이멜카 같은 경우는 5년 재계약 뭐 이제 요렇게 가게 되겠는데, 500만 달러는 아니고 475만이죠, 그죠? 또 정신 못 차리네. 예. 그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뭐 재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베테랑 자원들을 1년 더, 그리고 이제 뭐 베이멜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좀 지켜보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재계약이 되게 됐는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영 콜 선수는 뭐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뭐 이제 오래 보신 분들도 이제 좀 익숙할 이름이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팀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응원하시는 팀에서도 이제 플레이를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36살이고요. 뭐 벌써 이영콜도 36이네. 예, 185에 108kg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피지컬은 단단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라운드 18순위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지명을 했던 선수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1골 13어시스트. 사실 뭐 이 선수가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 그리고 힘이 돋보이는 수비, 힘이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크리스에서 이제 막 힘으로 밀어내고 뭐 그런 느낌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슈팅 블로킹 능력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하고 팀들이 많이 영입을 하는 편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비 지역에서 일단 피지컬 활용도, 뭐 사실 키가 크지는 않는데 피지컬 툴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3라인에서의 좀 수비 보조하는 느낌으로서의 자원, 뭐 전성기 때는 사실은 뭐 탑4 같은 느낌에서 상당히 공고한 포지션으로, 물론 이제 전성기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퍼군반이라든가 뭐 공격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자원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수비 보조 자원으로 상당히 적합한.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3라인 수준에서 좀 수비 보조 같은 느낌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실책성 플레이가 굉장히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다라든가 판단 미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런 처리 미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상당히 돋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역시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컬 선수 계약하면서 탑6가 확정이 됐어요, 내년까지. 그냥 내년까지 올해 같은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세레가 초프 머리노, 그리고 이제 메테랑 더지, 그리고 콜 캐슬링, 요렇게 이제 그냥 세 개 라인을 내년에도 그냥 돌려보자. 큰 변수 없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올리메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더지가 부상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느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유타는 요 조합을 그냥 무난하게 꺼내드는 편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이랑 캐슬링이 가장 올해 유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를 한 페어였었어요. 5대5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이 아까 이제 보셨던 탑4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었던, 뭐 머리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게 이제 빠졌었고, 그리고 누구냐 더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콜이랑 캐슬링을 굉장히 뭐 무난한 3라인 페어 같은 느낌으로 잘 꺼내내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라가초프 메테, 그리고 세라가초프 머리어노 조합이 이제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 세라가초프는 사실 올해 이제 큰 부상 없이 이제 쭉 활약을 한 자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콜 캐슬링 조합이 그냥 뭐 무난하게 좋았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고, 물론 이게 선수들 부상 때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은
뭐 다른 조합들이 이제 뭐 비슷한 느낌의 예를 들면 뭐 200 몇십 분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 없이 콜캐슬링은 그냥 쭉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안정적인 조합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득실 기준으로 따져봐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3라인에 이렇게 이제 좀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좀 두드려 맞는 경향이 이제 이렇게 좀 발생이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좀 실점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올해 콜 캐슬링 같은 경우에는 22 득점하는 동안 17 실점이기 때문에 애리조나 유타의 이 여러 가지 조합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냥 득실로만 따져봤을 때는 세라가초프 머리노가 이제 15득점하면서 7실점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8이었었고, 이제 요 조합이 이제 가장 많았었고, 그리고 메테 더지 같은 경우에는 8득점하는 동안 7실점 이제 요런 관점이 이제 플러스 1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메테 더지는 이제 조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좀 무겁게 볼 필요도 있는데, 뭐 이제 많이 넣는 만큼 많이 먹히기도 했기 때문에 메테 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콜캐슬링이 무난한 3라인 카드로서 괜찮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샷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선수가 그래도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지금도 이제 좀 각광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찬 팀이 있는 뭐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팀 내 가장 많은 슈팅 블로킹입니다. 175개, 그리고 세라초프가 121개, 메테가 108개인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50개나 차이가 나죠. 이런 과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이제 페널티 킬링 시간 경기당 시간을 보시면은 2분 49초 뛰고 있습니다. 사실 세르가초프를 이 역할을 주는 거는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은데 이게 뭐 머리노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영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널티 킬링 타이머 나이스 팀 내 2위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뭐 사실상 거의 이제 이 둘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아까 이제 뭐 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부분에서의 실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막 기본적인 퍽 처리 미스라든가 수비 지역에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미스를 하면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실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좀 독이 되는 케이스도 여전히 있기는 하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무난하게 3라인을 지탱하는 활약을 펼쳤고, 올해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이런 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으면은 이 득이 있고 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사실 나이가 들고 예를 들면 기량이 떨어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이 좀 커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선수로 이제 얻을 수 있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커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도 이제 그런 상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올라왔을 때의 득실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봤을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그림이고, 그만큼 이제 뭐 골도 많이 넣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이제 실수에도 불구하고 1년 더 좀 이제 한 번 더 같이 가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타에 앞으로 이제 좀 몇 년 내에 올라올 자원들이 있거든요. 수비 자원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아주 급하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그냥 급하게 그냥 이런 자리까지 예를 들면은 무난하게 잘 굴러가는 3라인을 그냥 이제 내년에 깨버리고 그냥 이 3명 중에 1명을 올려가지고 막 경험치를 급하게 그렇게 갈 자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AHL 레벨에서든가 뭐 KHL 레벨에서든가 정말 괄목할 만한 활약을 펼치 예를 들면 뭐 KHL 따지면 뭐 니키신 같은 선수라든가 그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굳이 이제 이영콜이랑 캐슬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한 자리를 확보를 하면서까지 키우는 선택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두다, 라무레, 뭐 시마셰프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유타 팜에 굉장히 좋은 수비 뭐 유망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억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지나고 그런 결정을 해도 되거든요. 또 한 번 더 보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1군 경험치가 필요한 자원은 없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이 만약에 진짜 뭐 이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유타가 성적 자체가 올해도 별로면 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냥 이제 젊은 친구들 그냥 이제 조금 팀 컬러 쇄신을 하면서
예 경험치도 이제 좀 매겨 보자. 그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뭐 유타는 올해도 뭐 성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일드 카드랑도 뭐 승점이 2 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올해도 뭐 당장 4 점. 네 승점이 4 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올해도 이제 쪼끔만 이제 잘 풀리면은 물론 이제 지금 저 포지션에서 올라가기가 쉽진 않겠지만은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오프 가능성도 지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직전감을 조금 써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영콜 내용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프 같은 경우에는 예 수비수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네. 센 공격수죠, 공격수. 30살이고 이제 레프트. 예 180에 84kg이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원래는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아니다가 뭐야. 아닙니다. 예 올해 이제 69경기에서 8골 씹었을 때 올려 가지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부진한 편이에요. 상당히 부진한 편이고 원래는 이제 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전년도에도 그런 활약을 펼쳤었었고요. 상황 판단 능력이 참 좋습니다. 보면 이제 뭐 적합한 판단력이라든가 이 상황에서의 적합한 판단력이라든가 이제 움직임이라든가 상대방의 공격 리딩, 이제 수비 리딩 이런 거 잘 해 가지고 예 고런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영리한 유형의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영리함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도 원래는 출전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이 뭐 올해는 이제 조금은 제한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원래는 뭐 파워 플레이, 이븐 스트렝스 그리고 이제 뭐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까지 뭐 굉장히 다재다능 뭐 옛날에 뭐 립스에 있을 때라든가 뭐 어디냐 콜로라도에 있을 때라든가 뭐 이 선수 플레이 그때 좀 많이 기억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패싱력 그리고 이제 뭐 슈팅 능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즌 대비해 가지고 한 10골 이상씩은 또 이제 뭐 기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오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지금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유타에서는 4 라인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한 3 라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괜찮은 자원입니다. 물론 이제 전성기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그 미들 식스 같은 느낌의 활약이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 3 라인, 4 라인 같은 느낌으로 뭐 중간 라인으로 썼는데 3 라인으로 뭐 이제 괜찮은 옵션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유타에서 4 라인으로 뛰고 있다. 뭐 이걸 일단 말씀드리고 들어가 봅니다.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공격 생산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한 0.5 포인트 정도까지도 기록이 가능한 선수고 뭐 립스텐 그거 조금 더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당 0.5 포인트 좀 힘듭니다. 그죠? 18 포인트밖에 지금까지 올리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건 뭐 롤이 축소가 됐기 때문이고 일단 어쨌든 공격에서의 역할 자체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공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 공격에서 이 선수의 그런 이제 활약을 기대하고 기용이 되는 빈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파워플레이 타임 온 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1분 49초에서 22초로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이제 뭐 파워플레이선 거의 이제 기용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포인트 생산력도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여전히 이제 뭐 쇼트핸드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랑 거의 이제 뭐 차이가 없다. 2분 37초, 2분 30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선수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롤이 지금 사라인 같은 느낌으로 롤이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측정치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이팅 톱 스피드가 전년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톱 스피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걸 딱 이 속도를 찍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평균적으로 찍었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톱 스피드이기 때문에 한 번 딱 찍으면 이제 그게 되긴 하는데 근데 전년보다 거의 한 1점 그죠? 한 4km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년에는 이제 뭐 사실 스케이팅 스피드 같은 부분은 상위 45%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경쟁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7.4 이사는 이거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록이거든요. 이제 요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체킹 라인에서 주로 이제 체킹 라인이 아니라 4 라인에서 주로 뛰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압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어쨌든 톱 스피드가 평년이 아니라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막 가속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상위 80% 상위 20% 이런 느낌 나와서 거의 비슷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톱 스피드를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올해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한번 찍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페이스오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47.8%, 원래 이제 이 선수가 50%를 잘 못 넘는 선수였었거든요, 시즌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근데 올해는 52%. 그죠? 아주 이제 준수한 느낌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행 횟수가 좀 적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페이스오프를 뭐 한 30번 한 뭐 예를 들면 한 50번 정도 해 가지고 52%인 선수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한 500번 뭐 1000번 해 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52% 55%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시행도 한 400번 넘게 했더라고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거는 올해 좀 좋아진 부분이다라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측정치가 조금은 약간 기형적으로까지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이가 들었는데 확 좋아지는 거는 또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룬드랑 함께 4라인에서 주로 이제 출전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뎁스를 채우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좀 생겼다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커프 같은 선수를 또 이제 4라인에서 기용을 하는 그림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만큼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니까, 유타가 예전 같은 뭐 애리조나 시절에도 그랬었고, 뭐 커프는 사실은 미들식스 같은 느낌으로 주로 활용이 됐었던 자원인데, 또 이제 뭐 기량 자체가 아주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포인트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기량이 확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격에서 툴이 없는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이러면 이제 이런 선수를 또 4라인에 기용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반전을 또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페이스오프가 좋으면 결국 이제 하부 라인으로 더 적합한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리어 내내 사실 이 선수가 득점력 같은 부분은 평균 이상의 모습은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감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력, 하부 라인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내년에도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유타가 전력으로서, 그죠? 굳히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계약금은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 한 2-3년 정도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한번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격진에서도 좀 올라올 친구들이 뜨문뜨문 있거든요. 뭐 KHL 레벨에서도 좀 뛰고 있는 선수도 있고, 뭐 누구냐, 그 다닐 부트라든가 이런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이제 뭐 조시 돈 같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올해 활약도 여전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살아인해서 이렇게 좀 차이를 만드는 요원으로 출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역할을 이제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베이멜카 선수 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리 28살이고요. 라이트 핸드 캐쳐죠. 또 이제 좀 드문 자원입니다. 수비수 라이트 핸드처럼 골리 라이트 핸드 캐칭도 사실 좀 드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니크한 골리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193에 102kg이기 때문에 피지컬 조건은 뭐 요즘 요구하는 조건은 어느 정도 만족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 정도가 뭔가 기본이 되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피지컬이 돼야 좀 손해는 안 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 NHL이 요즘에 보는 그 기준에서 좀 마이너스가 안 되는, 요즘엔 188도 그렇게 골리가 큰 느낌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사이즈에서 정말 막 감점 요인으로까지 확 끄이는 느낌은 아닌데, 188 정도 되면은. 네, 요즘에는 진짜 한 193, 191 정도는 돼야 뭔가 어 이렇게 뭔가 이 선수가 이게 진짜 플러스도 아니지만 뭔가 이제 괜찮은 느낌이다. 피지컬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5라운드 145순위로 내 수비를 지명을 했던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46경기 출장에서 2.49에 90.8%니까 괜찮아요, 그냥. 어쨌든 평균 실점 관리 자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 성공률은 역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 실점 관리가 또 잘 되면은 또 이제 평가가 또 괜찮은 느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사이즈가 괜찮은 편인데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 슈팅에 속거나 한 번 슈팅의 세이브 판단을 틀린다라고 해도
바로 리커버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날아가지고 막 세이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골이에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랑 기민함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손잡이 캐칭 골이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예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이제 조금 성적이 좋은 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주전급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셨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주전도 뭔가 이제 풀타임 주전으로서의 가능성도 좀 내비쳤다. 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주전으로서 어쨌든 대우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상승폭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조건도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10팀 그러니까 이제 베이메카가 10팀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5년 동안 쭉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선수들 보셨으면 뭐 예를 들면 3년 차부터는 8팀 마지막 연도에 6팀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10팀 그냥 5년 동안 다 붙여줬어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건도 좀 잘 대우를 해줬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골문도 내년까지 동결입니다. 아까 이제 수비진 탑6 내년까지 동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리도 마찬가지예요. 잉그럼 선수가 지금 이제 선수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잉그럼 선수도 내년까지 계약이 잡혀 있고 그리고 베이멜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2728까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5년입니다. 이건 말로 정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년 2030년까지죠. 26, 27, 28, 29, 30 그죠? 2030년까지죠. 2930까지죠. 그냥 고쳐갑시다. 말 나온 김에. 왜 이걸 2728로 적었지? 아주 뜬금없는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베이메카는 5년간 이제 내년부터 5년간 잉그럼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잡혀있기 때문에 골문도 이제 물론 이제 이 잉그럼이 돌아올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내년에도 서류상으로는 지금 동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실점 관리가 좀 돋보입니다. 예, 뭐 사실 세이브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세이브 성공률도 좋아졌는데 요 정도라고 하면은 리그에서 엄청 경쟁력 있는 수치는 딱 아니잖아요. 그죠? 리그 평균 정도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뭐 실점 관리 같은 경우에는 2.49 이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확실히 실점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물론 이제 유타 자체가 올해 상대방의 실점 통제가 좀 잘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실점 관리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22-23 시즌에 이제 91.1% 그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세이브 성공률보다 꽤 많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거보다 더 좋은 느낌으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한 92가 넘어야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수준인데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년 대비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세이브 퍼센티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 1% 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또 이제 괜찮은 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가 역시나 좀 좋아졌어요. 272만 달러 거의 그 정도 받다가 2배 이상, 2배 가까운 느낌. 2배 이상은 아니구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요것도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자주 가져오는데 캡 상승분을 감안을 하면은 부담은 역시나 점점 적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제가 이제 뭐 올리비에 그때 이야기할 때도 좀 인플레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감안을 그때 이제 인플레기는 해도 이게 이제 뭐 캡 전체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부담이 없다 이런 느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뭐 베이메카 같은 경우에도 500만 달러 사실 지금 기준으로도 500만 달러라고 하면은 꼴리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매년 부담은 점점 적어집니다. 전체 캡 수준으로 봤을 때 4.9%, 4.5%, 4.1% 이제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봐도 크게 부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여 예전처럼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올해 이제 좀 좋아진 게 사실 이 정도의 성적이니까. 근데 이제 베이거스랑 마찬가지로
지금 정도 돈을 준다라고 에이딘 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찬가지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베이메카가 좀 정신을 못 차린다 싶으면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500, 600에서 한 700 사이 선으로 이제 캡을 딱 잡아 가지고 골리 한 명 계약하는 거 뭐 그런 정도는 그런 선택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베이메카가 그렇게까지 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플랜 B까지도 베이거스랑 마찬가지로 구축이 돼 있는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에는 꽤 괜찮았다. 그리고 내후년 정도에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3년 차부터 좀 정신을 못 차리는 뭐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또 괜찮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하엘 흐라발이라고 마찬가지로 체코 골리인데 이 선수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2라운드에 뽑혔던 선수였었어요. 골리치고 상당히 빨리 뽑혔던 자원이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또 촉망 맞는 골리 중에 물론 이제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브라 레벨에서 잘하는 골리들이 NHL에서 무조건 잘한다는 법이 그냥 이제 일반 스케이터들한테도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골리한테는 그게 더 크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브레벨 개 씹어먹고 박살내고 올라온 친구들이 NHL에서 심지어 망하는 선수들도 태반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뭐 몬트리올의 파울러라든가 그런 선수들도 일단 올라와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진짜 정말 이제 그 골리 유망주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뭐 코사 그리고 누구냐 누구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친구 누구더라? 가얀 그리고 커메소 그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선수들이 사실 프로 모델에서 그리고 이제 뭐 버펄러의 데번 리바이 같은 선수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선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날개를 못 피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도 진짜 골리들 유망주 티어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선수들, 높게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흐라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거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NCAAs 그러니까 지금 매사추세츠 대학교에 있는데 NHL에 올라와서는 어느 성적을 볼지 아직까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괜찮은 그 재능을 가진 꼴리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는 이런 이 흐라발 선수한테 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배턴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A에서 굳이 이제 찾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또 이제 든든한 또 백업이라든가 또 준주전급을 역임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타가 수비진, 골리진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듯이 그죠? 내년까지는 동결입니다. 내년까지 바라보시면은 그냥 이제 동결이고요. 내후년 이후를 바라봐도 큰 틀이 거의 갖춰져 있죠. 지금 이제 수비진 바라보셔도 세르가초프, 더지, 머리노, 올리메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2028년까지는 다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뭐냐 머리노는 2027년이구나. 적어도 3시즌은 굴러갈 수 있는 2시즌 반 정도는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탑4가 어쨌든 좀 공고하게 굳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리 같은 경우에도 베이멜카가 2030년까지 이렇게 예약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골리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콜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냐 캐슬링 뭐 캐슬링이야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자원이긴 합니다만 뭐 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내년에 뭐 빠이빠이 할 수도 있는 자원이고 장기 플랜에는 이제 포함이 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냥 이제 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큰 틀은 그냥 한동안 쭉 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머리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슈팅 허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경기당 27.9개 슈팅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리그 중위권이라서 이게 정말 그 뭐냐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SAT 그죠? 그리고 USAT 이걸로 바라보면은 꽤 경쟁력이 좀 돋보이는 편입니다. 이게 뭐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슈팅 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USAT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 된 슈팅을 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어쨌든 이제 빈당한 슈팅은 이제 포함을 하고 이제 블로킹 된 슈팅은
제외를 하는. 예 근데 SAT 같은 경우는 블로킹된 슈팅까지 그냥 다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 허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게 있고 허용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SAT 허용 그리고 USAT 허용 쪽을 보시면은 3,150개 이거 리그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고 USAT 허용 같은 경우에 2,200 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그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슈팅으로는 어쨌든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리그 중위권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이 전체 슈팅 허용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좀 리그 상위권으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비진을 좀 그냥 굳히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공격진인데 이게 이제 이 앞으로 굉장히 손을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는 선수가 딱 2명밖에 없어요. 클레이턴 켈러랑 딜런 건서 이렇게 2명밖에 없거든요. 물론 무조건 남겨야 되는 선수들이 있죠. 뭐 로건 쿨리라든가 그죠? 괜찮은 활약을 펼쳐주는 뭐 20대 중반의 뭐 헤이턴이라든가 마첼리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년 내로 이렇게 빠지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미래 계획 수립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잡을 자원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 계약으로 좀 렌탈성으로 쓰는 자원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베테랑은 이제 몇 살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좀 FA 자원들을 끌어오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봐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팀들이 진짜 스텝이 한번 꼬이는 상황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는 그림에서 이거 판단 잘못해 가지고 장기 계약 해약 자원이랑 이 해야 될 안 되는 이런 자원들의 판단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좀 장기 계약 플랜에 넣으면 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예를 들면 뭐 진짜 한 5년 계약, 6년 계약 딱 때려 가지고 애매한 활약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캡 유동성 좀 저하되고 전력이 이제 좀 올라 공격에서의 전력이 올라올 만큼 좀 덜 올라와 가지고 좀 고생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공격진을 어떻게 꾸려 수비진을 이제 다 꾸렸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공격에서 어떻게 이제 좀 잘 그림을 그려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조금 잘못 판단해 가지고 애매한 느낌의 계약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장기 계약하면 안 되는데 장기 계약 뭐 이런 그림에서 이제 좀 한 2-3년 예를 들면 그죠? 팀이 막 제자리 걸음을 좀 걷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애매한 상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석을 공격에서 물론 이제 뭐 진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소요 판단이 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애지간하게 또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진을 앞으로 어떻게 꾸릴지. 이 중에 누구를 남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FA에서는 또 누구를 데려올 것이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큰 틀로는 뭐 켈러라든가 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결국 이제 또 역할을 더 부여받을 거고 정말 중심축으로 이렇게 가게 되기는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살을 붙이고 요런 그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유타 계약 이런 이야기랑 왜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좀 바라봐야 되는 이 로스터 구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제 요런 느낌의 내용 그리고 이제 뭐 기록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플레이 분석이라든가 요런 부분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